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프리장에서 어제는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코인이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좀 크게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트X라는 ETF인데 이거는 이제 코인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라 해가지고 이제 2배 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제 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지 않고 이제 주식으로 매수를 하냐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2배 롱을 이게 ETF로 이게 사게 되면은 또 장점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인 거래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전한 부분도 좀 있고 거래가 좀 편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트X도 제가 투자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바이비트라는 어플도 사용해가지고 세배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오늘은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 지금 상황을 좀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하고 제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또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일봉이고요. 보시면은, 굉장한 하락이 이제 있는 후에 횡보를 좀 하다가 여기 SEC 이제 구라빔이 나온 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이 깨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는 매우 매우 안 좋은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내려가는 우하향 차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누가 봐도 하락 추세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이거는 추세를 넘기는 그런 양봉, 뭐 이런 장대 양봉이 막 이렇게 계속 나와져가지고 여기 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갔다고 봐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음봉이 찍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양봉으로 주봉이 좀 바뀌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길 정말 저는 소망을 하고 있는데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떨어지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크게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 6월 달 이후로는 이제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죠. 여기도 좀 매물대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크게 여기를 이제 박스권으로 본다면은 여기와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와 여기에 이제 평균치를 내게 되면은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라인 사이에 이제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한 대충 봤을 때 19.8K에서 22.3K, 22.5K 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하락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진짜 아마 다시 못 볼 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안 오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또 이제 요새 이제 코인 시장이 워낙 또 이제 변동성이 적어가지고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쪽에서 비비고 올라갈 가능성도 24K 정도에서 비비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어요. 일단 추세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9월 달은 또 음봉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9월은 또 좀 조심을 해야 되죠. 달봉으로 봐도 지금 아직은 음봉입니다. 음봉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죠. 근데 이제 옛날 차트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6월인데 보면은 2019년 6월까지 6달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쪼르르르륵 이제 6개월 내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가 이제
9월이거든요. 9월 달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10월 달에 큰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빠지는, 그래서 12월까지 결론적으로 쭉 빠지는 장이었다. 6개월 오르고 6개월 빠지는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3월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나왔지만은, 요건 제가 볼 때 너무 특수 상황이라서 제외를 한다 치면은 요 검은색 선을 전 지지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 검은색 선 있죠. 요 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세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상승하고 하락하고 길을 모으고 이제 올라가는 요런 패턴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비트코인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발언이지 않나. 이제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한 6개월 정도 받고 다시 이제 내년 초부터 상승을 해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요런 상황이 제가 볼 땐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불대로는 올만하다. 2만 불에서 22K에서 한 20K 정도 사이는 한 번은 올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이걸 보면은 딱 봐도 하락하는 폭이 더 크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락하는 폭도 굉장히 더 크고 반등도 시원하게 안 나오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힘이 좀 많이 딸린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업비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업비트를 또 많이 쓰시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상폐당에서 이제 날아간 거고요. 상폐당한 유의 목록에 지정된 코인은 절대로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비트코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제 관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대충 봤을 때 여기 라인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받아먹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이 어느 정도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따졌을 때는 2980에서 2600, 그러니까 대충 3000에서 한 2600 사이에서 제가 볼 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고 올리면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대충 봤을 때 제가 볼 때 한 2800만원 정도까지는 떨어질만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하나로 봤을 때 2800만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에 2800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너는 빠지는 걸 보고 있었는데 빠지는 걸 보면은 그냥 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충 2800이라고 보고 이게 그러면 몇 퍼센트 빠지는 건지 한번 볼게요. 대충 2800 정도 빠진다고 보면은 한 20%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9월 달에 이제 저번 사이클에서도 보면은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보면은 요때거든요. 요때 한번 크게 빠졌죠. 9월 23일. 요때 크게 빠졌는데 요때 빠진 게 한 20% 빠졌습니다. 저가가 20% 정도 빠졌는데 요만큼 빠질 수도 있다고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길게 한번 봅시다. 길게 한번 보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건 크게 보면은 이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냥 박스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에서는 저는 굳이 여기에서 이게 막 적극적인 트레이딩 해가지고 막 롱숏을 다 맞추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박스 하다가 올릴 건데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막 사고 팔고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저는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이고, 추세 추종을 하게 되면은 사실 횡보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반감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추세 추종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추세 추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횡보장에서는 역추세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죠. 어차피 횡보니까 별로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 잡고 올라가는 것도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물량을 홀딩할 계획이에요. 어차피 떨어져봤자 별로 안 떨어진다. 변동성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20% 정도 떨어지는 거 그냥 맞고 가면 됩니다. 어차피 상승장에서는요 여기서 여기만 해도 한 30%예요. 여기서 여기가 30%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반토막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횡보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거의 횡보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코로나 같은
돌발 변수가 나타났는데 이럴 때는 손절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급의 이런 돌발 변수가 아닌 이상에는 횡보장에서는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홀딩하고 그냥 횡보를 즐긴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지금 급격하게 유동성이 말라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2019년, 지금이 이제 2019년에 대입을 할 수 있거든요. 내년이 이제 2020년에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4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2023년이니까 2019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0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성기 21년이죠. 21년에 저희가 이제 코인 시장이 3천조 시장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큰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코스피도 많이 쪼그라들었죠. 한국 시장도. 그걸 감안해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희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넘치는 환희 속에서는 사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포를 넘어서 모두가 무관심할 때 투자를 해야 결국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횡보장이잖아요.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시장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갈 때 관심이 있지 횡보장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횡보장이 가장 매집하기 최적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더 이상 큰 하락은 없을 거고 큰 상승도 없기 때문에 매집하기 너무나 좋다는 거죠. 저는 이 횡보장에서 매집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집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코인 시장의 시총의 7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5%를 알트코인들이 차지하는 건데 이것만 투자해도 거의 인덱스를 거의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인덱스를 만들고 싶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2대1로 투자하면 되고요. 저는 이더리움을 좀 더 좋게 보기 때문에 한 1대1 정도로 해서 한 반반 정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좀 비트를 좀 더 많이 사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생각해요. 경제에 큰 위기가 왔을 때, 뭐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왔을 때 큰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러우 전쟁이나 이런데요. 그리고 또 뭐 터키라던가 이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위험 자산이면서 안전 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뭐 은행 리스크 때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떴었잖아요. 근데 점점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전 자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나스닥과는 점점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거의 완전히 디커플링 돼서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골드와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골드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비트코인은 기술주가 아니라 골드, 디지털 골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24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오게 됩니다. 이 반감기는 지금까지 훌륭한 재료였어요.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상승했다. 하지만 근데 언제까지 쓰일 수는 없는 재료예요. 이미 2100만 개,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발행이 되는데 그 중에 1950만 개가 이미 채굴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모든 비트코인은 이미 채굴이 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반감기의 영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년 사이클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나중 가면 별 의미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드라이브 하는 거는 현물 ETF. 현물 ETF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블랙락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2017년만 해도 비트코인 수장이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국제적인 자산이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 치잖아요. 2023년 와서는 이거 완전 블랙락도 지금 대놓고 이제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돼버리면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코인 시장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블랙락 자체도 지금 엄청난 비트코인 자체도 사고 있지만 채굴 기업들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소 코인베이스 막 이런 것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최악은 지났다. 횡보장이다. 그래서 2019년 22년 이때 진짜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 넘치는 유동성이 코인판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위 이제 멍청한 돈들, 이제 스투피드 머니라고 그러죠. 스투피드 머니가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겁니다. 투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금리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돈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돈 벌었다니까 배 아파서. 그래서 그런 투기 자금들은 투기를 좀 더 부추깁니다.
얘가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더 넣는 거예요. 또는 내가 100만 원만 넣어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300만 원이 됐어. 그럼 이걸 보고 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3억 이렇게 넣다가 고점에 다 물리고 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동성 파티 때 수익을 잘 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25년을 불장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저도 25년을 불장으로 보고 있긴 한데 모두가 25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 말이 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25년에 다들 불장을 보니까 오히려 25년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해야죠. 분할 매도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코인의 장기적으로 아주 밝은 시장이라 생각해요. 코인 시장 자체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계속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망할 수는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홍보 수단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서 연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크로적으로도 내년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생각 중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통화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횡보장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면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